네, 반갑습니다.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. 무인 자동차 시대가 2020년 약 5년 내에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요. 아우디의 Q5라는 차가 5,800km를 자동으로 주행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팩트입니다. 자, 그러면 무인 자동차 시대가 도래되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드렸는데요. 없어지는 직업, 또 새롭게 생성될 직업이 있습니다. 없어질 직업 중에는 운전기사 당연히 필요 없겠죠. 대리기사 필요 없겠죠. 자동차 보험사들의 또 수입이 감소될 영향이 많이 있을 거고요. 교통경찰관, 그다음에 그 병원들도 그 미국에서 사망률 2위가 교통사고인데요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. 자, 두 번째는 소유,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공유하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그 여가 시간, 예,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.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. 예, 이 시간에는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공유 경제하면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는 내가 가진 물품과 어떤 그런 물품 같은 것들을 혼자만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. 누군가와. 예.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설명드린 바는 자동차를 84개국에 있는 전 세계 84개국에 있는 도시 사람들 자동차 이용 그 형태를 보니까 그들이 쓰는 시간이 하루에 61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. 자, 공유경제. 예, 첫 번째는 61분이고요. 이제 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반인데요. 자, 카쉐어링이라고 보통은 이제 소개가 됩니다. 카쉐어링이란 뭐다? 말 그대로 자동차를 이제는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자, 기존에는 우리가 렌트카나 리스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. 보통은 월 단위, 리스는 뭐 약간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지만 그 렌트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죠. 반면에 카쉐어링을 하게 되면 보통 10분 단위로 과금을 하게 됩니다. 그럼 뭐다? 짧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유효한 거죠. 예를 들면 오늘 내가 2시간을 쓸 때, 4시간만 필요할 때 하루를 쓰기에는 비싼 거죠. 반면에 시간 단위도 아니고 10분 단위로 끊어서 과금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쓰면 한 뭐 11,000원, 12,000원 정도만 쓰면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60개국에서 이미 이 카쉐어링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린 바입니다.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요, 100만 명의 그 이용자가 이미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되게 편리성과 그다음에 경제성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. 앱을 그 다운받아서 예약을 하면요, 그 근처 이제 이 서비스하는 업체 근처에 어디에 파킹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서 앱을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. 그리고 탑승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나서 그 근방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, 특정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놓고 오면 10분 단위로 과금을 하고 결제를 하는 형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싸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면 어찌됐건 61분밖에 하루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 자동차를 굳이 소유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카쉐어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게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자, 이제 숙박인데요. 보통 IBM이라는 그 세계적인 숙박업체가 있습니다. 근데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. 무려 210억 불에 해당합니다. 근데 반면에 기존의 부동산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힐튼 호텔 있죠. 소위 말하는 힐튼 호텔. 시장 가치가 219억 불입니다. 예,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강자인데요. 반면에 숙박, IBM이라는 어떤 이 숙박을 공유하는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업체가 이미 기존의 강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시장 가치를 형성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예를 들어 한 2박 3일 정도 머무를 때 이틀 정도 호텔에 머무르기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있느냐? 이미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는데요. 우리 집에 방이 3개인데 2개는 쓰고 하나는 남는다 했을 때 그 업체에 올리면 됩니다.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 업체를 이용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서
등록을 해놓으면 사용하고 나서 결제를 하면 돼요. 자, 비용이 일단 저렴하다는 게 특징입니다. 공유경제 특징은 비용이 일단 저렴하고 되게 실용적이다라는 것이고요. 또 그 한국 문화, 어떤 한국 가정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또 소통하고 또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아닌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. 물품입니다. 그 서울의 강서구 같은 경우는요.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냐면 강서구민에 해당되는 거지만 자기가 사용할 어떤 물품, 도서 혹은 재능까지 하루에 3번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. 네. 수많은 책들이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도서가 많이 필요할 텐데 아동도서를 다 살 필요 없이 이제는 공유를 하면 돼요. 거기에 맞춰서. 그다음에 어떤 물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뭐 도라이버가 필요한데 사기는 싫고 그럼 거기에서 사용하고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그런 형태를 이미 강서구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DSLR 카메라 300만 원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일 쓰는 게 아니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냐면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선호하고자 하는 어떤 모델이 있었을 때 그 모델이 이제 한 3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그 모델명을 사이트에서 몇 번 클릭을 딱 하고 나면 내 집 주변에 그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주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올린 그 기기들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빌렸을 때 비용이 나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에 내가 살고 있는데 DSLR 300만 원짜리 어떤 특정 모델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고 싶지는 않고 그냥 한 번 찍고 그 다음에는 별로 쓸 일이 없었을 때 그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몇 번 클릭을 하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올린 300만 원짜리 DSLR을 보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올린 그 제품을 어떤 사람은 뭐 35불이라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불로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싼 거 혹은 어떤 상태를 조금 더 모델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때 좀 더 좋은 모델 혹은 싼 거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쇼핑몰을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실제 성남의 한 단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. 예. 자, 이 성남시의 특징은요, 다양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이렇게 상주해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쇼핑몰 업체들은 많이 써야 되는 게 택배입니다. 물류 택배비가 만만치가 않아요. 자, 그래서 역시나 공유경제 차원에서 무엇을 지금 활용하고 있냐면요, 특정 택배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요. 예를 들면 원래 가격이 4,000원이면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딱 해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2,000원이면 건당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그 택배사 같은 경우가 주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어떤 주유 업체 그 업체의 소위 말하는 갑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택배 업체 같은 경우는 유가를 좀 더 싸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활용을 합니다. 이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어떤 정유업체 그 공급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요. 택배도 싸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도 원래 뭐 예를 들면 1,800원이면 1,650원에 특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료까지 얻는 것이 특징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유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자동차다. 하루에 61분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뭐 살 필요도 없고 혹은 잠깐 뭐 애가 아파서 혹은 쇼핑을 잠깐 가야 될 때 혹은 어떤 무거운 짐을 잠깐 운반해야 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다. 카쉐어링 서비스가 60개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. 기존에 월 혹은 연 단위의 과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다면 10분 단위로 책정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내 주변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그 앱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고 결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반납도 그 주변에 자기가 목적지로 했던 주변에 반납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숙박 같은 경우 아이비앤비라는 그 세계적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 가치가 210억 불에 해당되고요. 힐튼 호텔이라는 기존의 강자 대비 9억 불밖에 차이 안 나는 건 대단한 겁니다. 그죠? 거기까지 육박했다는 건 이 공유경제에 차지하는 그 비율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고요. 심지어는 물품을 공유하는 강서구민들이 활용하는 강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그 서비스가 있고요. 그다음에 성남이라는 단지에서 택배와 그다음에 그 정유 유류 공급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
특징임을 말씀드리면서 공유 경제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